어, 자기 왔나? 응. 근데 오늘 카페에 손님 좀 있었나? 아이 그럼 그 자기 여기 좀 전에 다들 나가서 그렇다. 근데 무슨 일로? 우리 결혼식 의논 좀 하려고. 결혼식? 아니 상견례도 안 했는데. 내년 봄에 하자면서. 아이 그렇지. 그러면 미리 예식장 투어도 하고 그 결혼 박람회 같은 데도 같이 가면 좋잖아. 결혼 박람회? 응. 아니 뭐 그래 뭐 가면 되지. 그래 가자. 자기야. 응. 이 건물 어떻노? 좀 작은 거 같긴 해도 유동인구도 많은 거 같고 상가로는 괜찮네. 근데 왜? 내가 이 건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부동산이 좀 되잖아. 근데 왜? 이 부동산이 세금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 건물 매수하는데 자기 이름 좀 빌려주면 안 되나? 내 명의를? 어차피 우리 결혼도 할 건데 내 건물이 자기 건물이고 그런 거지. 그래? 그럼 뭐 필요한데? 그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 하나만 떼주면 된다. 그 인감 증명서 뗄 때는 이 건물 매수 용도라고 하고. 알겠다. 고맙다. 알겠다. 이거 보고 가자. 건물 괜찮네. 들어가서 보자. 그래, 또 돈을 빌려달라고? 아직 안 갚은 빚이 2억이나 되는데? 예, 1억만 더. 니는 참 낯짝도 두껍다. 내 돈 갖다 쓰고 아직 안 갚은 돈이 상당한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가게 하나 인수해서 제대로 다 갚겠습니다. 그냥은 못 빌려주고 보증이 있나? 예.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입니다. 여기 연대 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 예. 니한테 돈 빌려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안 해줄라다가 연대 보증 있다 하니 해주는 거고, 이자는 월 10%, 원금은 1억 원, 다 합쳐서 3억.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럼요, 당연하죠.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3억 전부 갚겠습니다. 한 달. 오케이. 자,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상견례 날짜 여쭤봤나? 이번 달은 좀 바쁘다고. 다음 달에 하자고 하시던데. 그렇나? 알겠다. 왜? 카페가 잘 안 되나? 카페는 잘 되는데 뭔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세금 때문에 내가 카페 사업자 명의를 못 갖고 있겠다. 아니, 그렇게 많이 나오나? 카페 사업자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떠노? 카페? 에이, 나는 커피도 내릴 줄 모르는데 카페는 무슨. 봐봐라. 이렇게 매출이 높은데 생판 남한테 카페 넘기면 아깝잖아. 매출이 높긴 하네. 그래. 그래도 나는 사업의 시옷도 모르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다 사업자라나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리고 운영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나는 명의만 갖고 오고 대신 자기가 운영 계속 해야 된대. 알겠지? 당연하지. 고맙다. 전 그렇게 카페 사업자 명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내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거 맞나?
상견례 날짜도 계속 미루고 아니 집 보러 갈 생각도 없고. 아이 사실 뭐 아니 아직은 결혼 좀 이른 것 같다. 뭐라고요? 아니, 친구들이랑 또 놀고 싶기도 하고 사업할 것도 많고. 뭐라고? 그럼 내한테 결혼 얘기는 왜 했는데? 아이 그거에 네가 자꾸 결혼 하자니까 그냥 맞장구 친 거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럼 뭐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거네. 나도 결혼에 목맬 생각 없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럼 오케이 나 동의.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누가 햇소리? 아니요,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자. 이게 뭐지? 아니 매달 적자에 5천만 원 사업자 대출. 나한테 보내준 회계장부랑 완전히 다르잖아. 보고. 박인하 씨, 예, 제가 박이나 맞는데요. 여기 연대보증 선거 보이죠? 내 돈 1억 당장 갚으세요. 예? 연대보증이요. 여기 본인 이름이랑 주민번호, 도장까지 다 있잖아요. 설마. 전화 받아라. 제발 전화 받아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노?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네, 과거에는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헤어진 사이가 됐는데 명의 도용부터 연대 보증까지 정말 짚어볼 부분이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강승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오성훈 씨가 여자친구였던 박인하 씨의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이 연대보증이로 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카페 사업 명의자를 이 박인하 씨가 가지고 온 부분을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자, 그럼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박인하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만든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범죄에 해당합니까? 일단 오성훈 씨는 박인하 씨에게 이 건물 매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뒤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요. 예. 그래놓고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 사채업자인 조상만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그러면서 이 차용증에 여자친구인 박인하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직접 기재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일단 먼저 형사적으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본인 명의 인감 증명과 도장이 있으니까 이거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오성훈 씨가 직접 이 박인하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필체만 확인을 하더라도 당연히 박인하 씨의 필체는 아니겠죠. 예. 그럼 이제 박인하 씨는 이 오성훈 씨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줄여서 이제 국과수라고 부르는 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이 박인하 씨가 오성훈 씨에게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위임장을 써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럼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형법 제231조를 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이 오성훈 씨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또 만약 전과가 있다면 해당 전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채업자인 지금 조상만 씨가 박인하 씨에게 빌려간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상만 씨는 박인하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이 1억 원을 갚으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 박인하 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남자친구였던 이 오성훈 씨가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이 형사적으로 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성훈 씨가 한 행위가 민사상 무권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권, 그러니까 없을 무자의 권리권자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행위를 했다. 그러니 그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30조를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박이나 씨가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왜 내 허락 없이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채업자 이 조상만 씨 입장에서는 박이나 씨가 남자친구에게 지금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줬으니까 이거는 나를 대신해서 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아니었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법적인 법률 용어로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126조를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법원에서 이 표현 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박이나 씨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기는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나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자친구한테 속아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준 건데 본인 마음대로 연대 보증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오성훈 씨가 박이나 씨한테 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 건물 매수용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전달해준 이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는 아마도 이 건물 매수용이라고 이 용도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조상만 씨의 표현 대리 주장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앞서 박이나 씨는 이 오성훈 씨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성훈 씨가 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것 역시 조상만 씨의 표현 대리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 그죠? 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많던 카페, 남자친구 오성훈 씨가 운영하던 그 카페를 예. 네. 그 명의를 박이나 씨가 들고 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이 오성훈 씨는 이 박이나 씨에게 이 카페 사업 회계 장부를 아예 이제 위조를 해서 적자 사실을 속이고 이 사업자 대출 그 채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사업자를 넘기면서 회계 장부를 위조하고 대출 채무에 대해서 속였다거나 또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기죄라면은 적극적인 기망, 정말 그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서는 오성훈 씨가 처음부터 사업자 대출 채무를 갚을 마음이 없었고 박이나 씨에게 이 사업자 대출 채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거를 이제 알려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오성훈 씨는 박이나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넘겨줄 때까지 이 사업자 대출 채무 변제하거나 또는 뭐 이자 지급을 이제 미루면서 대출의 존재 자체를 뭐 언급 자체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양도한 후에도 알려주지 않다가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이 연락까지 이제 두절이 됐으니까 이 사기의 고의성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야, 근데 지금 어쨌든 오성훈 씨는 사기죄로 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네. 이 카페의 명의는 그대로 박이나 씨가 가지고 있고 그 카페에는 사업자 대출 5천만 원이 있단 말이죠. 이 명의를 강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네, 이 박이나 씨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돌려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이렇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이 카페 사업자 명의를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럼 이나 씨가 이 채무를 다 갚아줘야 됩니까? 네, 일단 박이나 씨는 제가 생각할 때 카페 사업자 폐업을 하면서 오성훈 씨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만약 오성훈 씨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이제 받게 된다면 박이나 씨는 오성훈 씨를 상대로 한 이 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승소를 일단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나 씨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과 관련한 좀 주의점,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건에서 보셨듯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꼭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서류로 작성해 놓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또는 통화 녹음을 해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그 용도를 기재해서 발급받고 전달하는 게 좋은데요. 이 오늘 사건의 이 박이나 씨처럼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섣불리 변제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